이라크 전쟁 중 수행한 고속도로 공사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사막에 있는 도로 공사에서 토공 장비 선정에서 배운 교훈이 되겠습니다. 도로 공사의 토공 작업은 흙을 깎는 절토와 흙을 쌓는 성토로 이루어지는데, 사막의 도로 공사는 암이 나오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흙을 쌓는 성토로 이루어집니다. 모래바람의 영향을 줄이고 갑작스런 비에 의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주변보다 약간은 높은 것이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공의 주 작업이 성토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장비는 현장 여건에 맞도록 동원하는 것이니까 현장의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해서 장비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토를 하기 위해 흙을 파오는 곳이 토치장이며, 영어로 바로피트, 즉 흙을 가져오는 장소라는 의미가 됩니다. 토치장을 선정하는 기준은 얼마나 많은 흙을 가져와야 하는지 하는 필요한 수량, 시험 결과에 의한 성토 재료의 품질, 운반 비용과 관련이 되니까 가능한 가까운 위치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시공위죠. 즉 발주자가 도면과 사양을 미리 확정하고 거기에 맞춰 입찰을 하여 시공자를 선정하는 디자인 빌드라고 하는 인도 방법의 공사에서는 입찰서에 모든 정보를 제공해주며, 만약 그런 정보에 변화가 있다면 계약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자는 큰 고민 없이 입찰서 정보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라크 고속도로 공사에서는 토치장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고, 따라서 시공자의 책임으로 입찰 전에 그런 사항을 파악해야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입찰 전에 현장 파악을 하고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해외 출장을 보내는 것에 대한 회사에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큰 것이죠. 예를 들어 중동 지역의 해외 출장을 갔다 오는 것은 그 직원이 한 달치 월급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되기도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기간도 줄이고 인원도 줄여 출장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기관과 인원으로 출장을 가서 많은 것을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 보이는 사진이 이런 형태였는데요. 이 주변 흙들이 전부 성토에 적절한 토질로 판단이 됐던 것입니다. 사실 200km나 되는 이 전체 현장을 본다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차를 타고 대충 둘러보는 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대충 둘러보니까 거의 대부분 흙들이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은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평소 일반적인 입찰 준비를 하듯이 별다른 의심 없이 별도의 시험이나 조사를 생략한 거죠. 보통 입찰서에는 정보들이 나오는 거니까. 토공장비 선정을 하는데 노선 주변에서 필요한 흙들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을 했으므로 짧은 거리를 굴착하여 운반 성토하는 장비로 충분하다라는 판단에 불도저와 스크레이퍼를 주 장비로 동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여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불도저는 이렇게 굴착하여 바로 옆에서 성토를 하는 것으로 몇십 미터 안에서 작업을 완성할 수 있는 장비이고, 조금 더 먼 거리, 즉 몇백 미터에서 오는 거는 스크레이퍼로 굴착 운반 성토하는 것이 최적의 장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스크래퍼는 국내에서는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장비이지만
덤프트럭 몇 대분의 흙을 한 번에 운반하는 대형의 장비로 운반거리가 멀지 않다면 효율이 뛰어난 장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스크랩의 작업 효율이 좋아질 수 있도록 불도저와 조합을 이뤄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작업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성토 재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노선 주변의 흙들이 성토재로 적합치 않은 품질이어서 사용 승인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장 조사에서 육안으로 보였던 그런 상황은 겉만 그렇게 보였던 것이고 바로 밑에 있는 흙들은 성토재로 쓸 수 없는 성분을 포함한 흙들이었습니다. 결국 주변에 여러 곳을 조사해서 사용할 수 있는 토치장들을 찾아냈지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운반을 해와야 할 상황이 된 것이죠. 대체적인 평균 거리가 2km 정도가 되다 보니 스크래퍼로 비효율적이 되어서 덤프트럭 운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흙을 운반할 덤프트럭과 덤프트럭에 흙을 실어줄 상차 장비를 추가로 동원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토공 작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차 장비는 불도저와 휠로더의 조합이나 또는 굴착기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운반하는 덤프트럭은 20-30톤 정도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불도저와 휠로더의 조합은 넓은 장소에서는 불도저로 굴착을 하여 흙을 모아서 휠로더로 상차를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 되는 것이죠. 넓은 지역이 아니고 지역이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곳에서 굴착을 해야 된다면 바로 익스카베이터라고 우리가 부르는 굴착기를 사용을 합니다. 굴착기는 보통 포크레인이나 백호로 우리가 부르는데 포크레인은 굴착기를 생산했던 회사의 이름에서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고 백호는 흙을 파는 버켓의 방향이 앞으로 긁는 형태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현 지반보다 아래에 있는 흙을 굴착하는 데는 적합한 형식입니다. 버켓을 앞으로 밀어서 흙을 파는 형식을 우리가 쇼벨이라고 부르고 현 위치보다 위에 있는 흙을 굴착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사막 지역에서는 백호 형식의 굴착기가 적합한 장비가 되는 것입니다. 덤프트럭도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형식이 흙을 운반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덤프트럭입니다. 오프하이웨이 덤프트럭은 암을 운반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덤프트럭입니다. 용량도 크고 적재함도 암 작업에 적합하게 튼튼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오프하이웨이라는 말은 비포장 도로용이라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암을 운반하는 것이냐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일반 덤프트럭은 암을 운반하는데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고속도로 현장에서는 일반 덤프트럭 20톤에서 30톤 규모의 트럭을 동원하여 사용 우리가 했었고요. 이 공사를 하는데 덤프트럭만 500대 이상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입찰 준비를 위한 현장 조사에서 배우게 된 교훈들이었으며 정리를 좀 해보면 현장 조사는 충분한 시간과 인원이 필요한 것인데 이거는 회사의 기본 방침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다른 입찰자에 대한 관찰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여러 곳에서 시험 굴착을 해서 시료를 채취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재료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입찰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런 걸 봤다면 아마 준비를 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작업을 하고 있는 다른 공구에서의 작업 상황을 점검했더라면 노선 주변의 흙으로 성토를 할 수 없다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까운 지역이나 유사한 상황의 경험이 있는 현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이런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라크 고속도로 공사에서 현장 조사, 후군반 장비와 관련한 레슨 런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